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출정식을 열고 충북에서 이겨야 진짜 대한민국이 열린다는 구호로 충북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체육관 앞 출정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불법 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는 만큼 무엇보다 내란 종식, 나아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으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맡기기도 하고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오늘의 이 순간이 오지 않게 하려고 그 많은 몸부림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충북 모든 지역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충북 14개의 선거구 중 진천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절반 이상의 선거구에서는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두 후보 간 전국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였지만 충북에서는 그 격차가 5%포인트 이상으로 비교적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는 충북의 표심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모두 확정됨에 따라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면 여러분들은 일본인의 후예가 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을 일본 사무라이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민주당은 200명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충북 선대위 주요 보직을 맡아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충북을 찾아 정권 교체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충원탑 참배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청주 성안길에서 출정식도 엽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 일정 첫날부터 대전을 찾아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주 오창에 위치한 충원탑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청주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헌화하며 21대 대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협별로 지금 유세차서부터 프랜카드 선거운동 기구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 김문수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단일 대우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권의 표심은 대선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민심의 풍향계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오후 일정을 충청권에서 소화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선대위 출정식을 찾아 지역에 맞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충청이 국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X를 해가지고 또 청주공항도 확실히 발전시켜가지고 교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문수가 되면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 오후 성안길에서 충북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국민의힘도 대권을 향한 채비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도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충북청은 후보자 신변 보호와 투표용지 보관소, 개표소 경비 활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에 들어가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인 22일간 모든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유세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200여 명으로 구성된 17개의 근접 신변 보호팀과 12개의 현장 안내팀도 운영합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김영환 지사가 직원들에게 선거 중립에 유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선거 기간 유세장 등에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선 기간에도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충북의 혁신 정책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 이후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보조인력 채용 등 학교 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정작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무늬만 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해마다 진행하던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을 올해 모두 취소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그리고 1, 2학기 현장체험학습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정을 미루거나 교내 활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속초에서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으면서 체험학습 도중 사고 발생을 할 경우 교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인력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지난달 보조인력 지원을 뒷받침할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현장학습 지원 예산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재정 상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먼저 이제 전해주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행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 법적, 무한 책임 그런 것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번에 그 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보조인력을 직접 지원하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침체 일로인 주택 건설 경기가 언제쯤 기지개를 켜는 건가요? 이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반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충북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입지나 주변 여건이 기대할 만하다는 예측인데요.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충북의 주택 건설 경기는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이 기간 충북 지역 아파트 분양이 전무했다는 점은 지역 건설 경기를 그대로 반증합니다. 침체 일로인 주택 건설 경기. 오랜만에 눈에 띄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달보다 9.3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전망치가 상승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충청권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충북이 100으로 전달보다 33.3포인트 상승해 비수도권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세종과 충남도 전달보다 각각 29.7포인트와 1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제 전국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숨고르기를 하던 지역 분양시장도 조금씩 움직이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달 말쯤 청주 장성동 일대 1,447가구가 분양됩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에 순차적으로 16,000여 가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 불황에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움츠러들었던 충북의 주택 건설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이달 초 음성의 한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직원들의 초동 진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화 물질이 많아 자칫 2차 폭발까지 우려됐지만 주기적인 소방 훈련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음성군 원남면의 한 PVC 제조 공장입니다. 공장 한켠에서 갑자기 화염이 치솟더니 손 쓸 새 없이 불길이 번집니다. 놀란 작업자들이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역부족, 외부 소화전까지 연결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소방서가 도착하기까지 10여 분간 직원들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인명사고는 물론 재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건 맞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다는 직원의 이제 협동심이 제일 발휘 잘 됐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직원들의 초기 진화가 더욱 중요했던 이유는 인근 사업장까지 번지지 않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장은 인화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자칫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이동식 포 소화 설비를 갖추는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해 왔지만 주기적인 소방 훈련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 1회 정도 훈련하는 거를 좀 더 주기를 연 2회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음성군에서 공장 화재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38억여 원. 체계적인 소방 훈련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이제 소방 훈련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소화기도 항상 비치를 해줘야 되고 재빨리 119 신고해 주셔야 되는 그런 소방 훈련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이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사고.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었던 화재 초동 진압이 빛을 발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협약공모에 청주시를 포함해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돼 5년간 1,08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국비 266억 원을 포함해 3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산면, 오송읍, 강내면의 흥덕 재생 활성화 지역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국비 171억 원, 영동구는 177억 원, 괴산구는 252억 원, 음성구는 21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정주 여건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시가 투명 페트병의 순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 회수기 10대를 운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수병과 음료병을 인식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방침입니다. 무인 회수기는 연수동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며 투명 페트병 1개에 10포인트를 적립해 2,00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이 오는 24일 오송 만수공원에서 도심 속 여유로운 독서를 위한 도서관 밖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도서관 밖 도서관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개방형 야외 도서관으로 지난달 오창 호수공원에서 열린 청주 독서대전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행사장에는 미니 텐트와 야외 책장, 책바구니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설치됩니다. 충주 시립택견단이 단오를 맞아 오는 18일 중앙탑공원에서 옛 택견판 대회를 공연합니다. 충주 시립택견단의 대표 공연인 옛 택견판의 견주기를 중심으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마련됩니다. 특히 충주 어린이 택견단이 함께 택견판을 선보이며 국가무형유산 줄타기 보존회의 고난도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